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안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정말 기적처럼 만나게 된 사이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손으로 쇄골 아래를 팍팍 때려보기도 하고 찬물을 들이켰는데도 심장에 뭐가 꽉 막힌 것처럼 이상했어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니 겨우 좀 가라앉아서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세요? 왜 울고만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도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다 갑자기 그냥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어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지요. 식은땀이 뻘뻘 나고 너무 이상한 느낌에 도저히 다시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집에 계속 멀뚱멀뚱 있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기분이나 전환할 겸사겸사해서 집 옆에 있는 한강 다리를 한번 뛰고 오려고 런닝화를 신고 나갔어요. 집 옆에 한강 다리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조깅하기 좋게 되어 있어서 항상 일 가기 전이나 새벽쯤에 왔다 갔다 한 번씩 조깅하거든요. 잠도 깼으니 좀 일찍 운동하고 씻어야겠다 싶어서 음악을 들으며 다리 위를 뛰는데 다리 가운데 쪽에 하얀색 옷을 입고 긴 생머리 여자가 난간에 몸을 거의 반쯤 기댄 채 머리를 푹 떨구고 있는 겁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꿈에서 본 그 여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불안하게 여기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어? 느낌 안 좋은데.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아휴 됐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몰라 하고 그냥 그 여자 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하리만치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가서 말이나 걸어볼까 하는 찰나 갑자기 그 여자가 난간 밑으로 몸을 던지려고 기울이는 겁니다. 전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정말 전속력으로 뛰어가 여자의 옷을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 젊은 여자가. 빨리 내려와요. 제발! 이라고 소리치자 여자는 놔! 이거 놓으라고! 좀 놓으라고요! 나한테 왜 그래요? 정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왜 난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겨우 여자를 난간에서 끌어내렸고 진이 빠져서 그대로 그 여자와 함께 바닥으로 튕겨나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스스로 등지려고 하는 게 어딨어요. 나 같은 못난 놈도 이 나이에 택배 일하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제발 죽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요.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내가요 아까 꿈을 꿨어요. 어떤 여자가 내 앞에서 엉엉 울다가 뚝 떨어지는 꿈이요. 너무 불안해서 마음을 달래려고 밖에 나왔는데 꿈에서 본 여자가 내 눈앞에 있는 거요. 그게 당신이었다고요.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몸을 던져서 죽었소. 죽은 당신이 너무나 죽은 게 후회가 돼서 내 꿈속에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해 시간을 돌려 내가 여기 온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다행이지 않아요? 정말이라니요. 하면서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탈진하기 직전이었던 여자는 저에게 기대어 다리에서 건너 저희 집 벤치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여자는 7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여자의 부모는 모두 이혼하셔서 각자 가정을 꾸렸기에 여자는 중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애정 결핍에 우울증까지 걸렸었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 의지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 사귀는 내내 바람피고 업소 가서 여자를 속썩였는데 여자는 외롭고 힘드니 계속 붙잡고 싶었던 거였죠. 결국 끝끝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렇게 1년간을 힘들어하다가 겨우 이별의 아픔을 벗어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가 오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지요. 사고 소식에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그 남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새로 사귄 어여쁜 여자친구. 그 모습을 보고 여자는 자괴감이 들어 죽을 결심을 했던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나 이별의 아픔은 힘들지만 여자는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랐기에 그 누구보다 더 이겨내기가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전 제가 예전에 다녔던 동남 심리센터 무료 지원을 소개시켜주고 우울증이 심한 것 같으니 저 아는 병원 연결해주겠다고 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극구 사양했지만 전 이대로 두면 당신 또 다리 올라간다고 제발 치료받으라고 했지요. 그렇게 여자에게 심리센터와 병원을 연결해 주었어요. 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해 하루하루 택배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그 여자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게 된 겁니다. 원래 택배 두고 초인종 누른 다음에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그날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여자가 거의 1초도 안 되어 문을 열더라고요. 누구세? 헉! 아니, 안녕하세요 하며 여자는 제 얼굴을 보고 놀랐고 저도 너무나 놀랐어요. 잘 지냈냐고, 몸은 좀 괜찮냐고 하며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서 여자가 맴돌더라고요. 저도 가정 환경이 불우했기에 그 여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아서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시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전 택배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여자의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과일 도시락에 메모를 적어서 남겨놓았어요. 절대로 삶 포기하지 말고 같이 이겨내자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하면서요. 긍정적인 명언과 함께요. 그렇게 인연이 지속되었고 여자와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다가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와 저는 만나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고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게 되니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싹튼 겁니다. 이 여자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자꾸 커지다 못해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다고, 나 만나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여자는 고민 끝에 저희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만났어요. 여자친구의 건강을 위해 같이 병원과 심리센터도 가고 운동도 함께 시작했지요. 운동을 즐겨하는 저는 주말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등산, 암벽타기, 러닝 등등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이것저것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잘 따라와준 덕분인지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건강해졌어요. 몸이 튼튼해지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떠느느라 얼굴이 아플 정도였고 여자친구는 삶의 활기를 찾아 정말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1년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일을 하며 번 돈으로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고 여자친구, 아니 아내는 제 집으로 들어와 그렇게 신혼생활을 했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셨고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살아 남남보다 더 못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외로웠던 내 삶에 따뜻한 내 반쪽이 들어온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우는 옆에서 저를 말렸어요. 솔직히 너 그 여자랑 연애한다고 했을 때부터 좀 아슬아슬했거든? 아니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시도했던 여잔데
그 여자가 전 남자친구를 100% 잊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 나중에라도 전 남친 때문에 또 위태위태한 사고 치면 너 어쩌려 그러냐? 연애할 때까지는 그래 뭐 연애니까 얼마 안 가서 깨지겠지 했는데 혼인신고까지 했다니. 야, 그래도 내가 니랑 몇 년 친구인데 혼인신고 하고 나서 이야기해주냐? 너 인생이니까 참견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 불안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친구가 느꼈던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도 될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이성은 감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아내와 함께했는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친구의 우려와는 달리 저와 아내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중 친구가 저에게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하나 보내는 겁니다. 야, 너 얘 기억나지?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이 동네에서 놀았던. 걔가 사고당해가지고 하반신 못쓰게 됐나봐. 나도 몰랐다가 건너 들어서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일이 돼 있네. 어쩌냐?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부모님 관련 트라우마 때문에 거의 사라져서 기억은 안 났지만 얼굴을 보니 얼핏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어쩜 좋니? 마음 아프다 정말 하고 말았지요. 까먹고 지내고 있던 중 아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간만에 쉬는 날이라 좀 푹 자려고 했는데 아내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 때문에 저도 덩달아 깼어요. 왜 알람 소리를 못 들어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하면서 아내 핸드폰을 들고 와 알람을 껐어요. 그런데 아내 핸드폰에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이 엄청 많이 떠 있더라고요. 뭐야? 하고 그냥 핸드폰을 끄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겁니다. 누구한테 연락 온 거지? 궁금한데 몰래 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슬쩍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았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아내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정체는 얼마 전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친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걔가 왜 내 아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맨 위로 올리고 찬찬히 대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강 다리에서 중예마니 하면서 난리를 쳤을 때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제 친구였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전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나 지금이라도 너한테 돌아갈 수 있어. 너가 하반신 마비든 뭐든 나 상관없어. 제발 한 번만 나 좀 만나줘라. 왜 내 연락 안 받아줘? 너 옆 지키고 있는 현 여자친구 걔 얼마나 너 옆에 오래 있을 것 같아? 다 돈 때문에 너 옆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난 달라. 난 다르다고. 예전처럼 연인 사이로 못 지내면 그냥 친구, 아니 잠자리만 함께하는 사이로 지내면 안 될까? 제발, 나 너가 너무 그리워. 좋은 남자를 만나도 난 너가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 하면서 몇백 통이 매달리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아내는 자기 신체 부위 일부를 찍어 보내주며 나 그립지 않아? 너도 나 그립잖아. 너 다리 못 쓰는 거 상관없다니까 하면서 잠자리라도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원래 있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되고 외로워지자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만나자고.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면서요. 그게 저랑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 전날 아내는 그 하반신 마비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친구 위에 올라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영상으로 찍어 그 남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낸 겁니다.
나 남편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면 이거 보고라도 풀어. 알겠지? 하면서요. 목 뒤가 뻣뻣해지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친구 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다니. 영상 속에서 활짝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자괴감과 분노, 그리고 정말 엄청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잠에 빠져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아내를 향해 소리 질렀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 뭐야 도대체? 이 남자 뭐야? 나 몰래 당신 전 남자친구, 그 사고 났다는 그 남자 만난 거였어? 그 남자가 누군지는 알기나 해? 나 초등학교 때 같이 놀던 내 친구였다고.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이 여태까지 나한테 사랑한다고, 나밖에 없다고 말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어? 그런 거야? 그런 거냐고. 당장 말해. 다 뒤 엎어버리기 전에. 라며 소리 지르자 아내는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하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함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실토를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 당신 진짜 사랑해. 너무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그런데 전 남자친구도 사랑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전 남자친구가 사고 나서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내가 지켜주어야 할 것 같고, 이때를 노려서 내가 전 남자친구 옆을 차지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여보야. 그러니까 여보랑 결혼했지. 내 말 좀 믿어줘. 하면서 악마의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속았구나. 내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말렸던 중마고의 충고를 뼈저리게 새겼어야 하는데 나만 몰랐던 예견되었던 상황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파래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고 저는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던지고 찢고 부수고 했어요.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에는 깨진 화분들과 흙더미, 부서진 TV 등등으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며 애원을 하는데 그냥 뿌리쳤어요. 2번 다시 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졌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렇게 전 아내와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고소했고 아내와 그 짓을 한 친구놈도 고소했어요. 승소했지만 남는 건 마음의 상처뿐이었지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중마고우는 집 정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살자고 하며 권유했습니다. 저는 중마고우의 집으로 들어가 살며 중마고우의 보살핌을 받으며 겨우겨우 죽지 않고 버티었네요. 밥 한 숟갈도 못 드는 저를 위해 중마고우가 직접 참치죽도 만들어 떠먹여주고 매일매일 다 지나갈 일이고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준 덕분에 지금은 다행히 마음을 좀 추스렸고 건강해졌네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친구 덕에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아내는 상간남한테 돌아가서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다는데 상간남은 니 때문에 소송 걸리고 안 그래도 망가진 인생 더 망가졌다면서 그렇게 몸만 받아먹고 팽했다네요. 아주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잘됐네 싶었습니다. 아마 전 아내는 절대로 그 남자를 잊지 못할 듯하네요. 그런 여자를 만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 그냥 일하며 친구와 함께 낚시나 다니며 살려고 합니다. 불장난 같은 사랑이 빠져 호되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